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기관들이 테슬라를 쓸어 담았다라는 주에 다뤄봅니다. 자, UBS, 블랙락 할 것 없이요. 다양한 기관들이 수백만 주를 쓸어 담았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결국 다 털고 달리나라는 주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오늘 테슬라만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그 시장 자체는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고만고만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또 크게 상승하는 것도 없이 이 개별 주식별로 괜찮은 주식들만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어요. 자, 일단 마소부터 보면요. 0.04% 살짝 빠졌는데 의미 없죠? 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플 0.76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뭐 의미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0.58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크게 빠지고 나서 이제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 다지고 나서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워낙 좋았고 또 이 가이던스도 좋았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가 다 털어내고 떨어낼 사람들 떨어내고 단기 치는 사람들 결국 점진적인 상승할 겁니다. 자, 그리고 구글도 0.40 상승했고요. 메타도 0.06 의미 없습니다. 아마존 1.99 올랐고, 자, 테슬라 2.54% 올랐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테슬라가 가장 독보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것은요,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기관들의 이 큰 매수 신호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들리면서, 그래서 결국 이 테슬라가 지금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미국 주식 시장을 좀 보면요. 자, 그동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오늘 또 PC 지표 나왔거든요. 이따가 매크로 상황 살펴볼 때에 미국의 그 데이터를 다 들여다볼 겁니다. 그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요. 이건 경기 침체가 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런 흐름이라면 굉장히 대세 상승이 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또 이 연준이 사랑하는, 이 인플레이션 지표, PC 지표가, PC 지수가 공개되어졌습니다. 자, 이 PC 지수라고 하는 건요, 개인 소비 지출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사용할 때에 지출한 모든, 그 흐름들을 이 인덱스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CPI와 PC가 비슷한 것 같지만 PC는 개인 소비 지출, 직접 돈을 지불해서 이제 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이 CPI 같은 경우는 현재 나와 있는 이 물건의 이제 가격대를 추이를 이제 분석한 거라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CPI 같은 경우는 이 주식시장에 바로 직격탄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PC 지수는요, 연준이 이 금리를 결정할 때에 아주 선호하는, 그래서 이제 보통 PC 지수가 나오게 되면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뭐 영어로는 위에도 나오지만 타이틀에서 Fed's Preferred Inflation Gauge라 그랬죠. 그러니까 연준이 사랑하고 연준이 더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인 바로 소비자들이 부딪히고 느끼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직접 이제 이 지불하고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 인덱스가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올리는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온 거 보면요, 왼쪽 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들을요. 자, 일단 month over month, 자, 지난달 대비 일반 전체적으로 PC 지수는 0.2%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도 0.2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인라인 됐고요. 그 다음에 year over year였죠. 전년도 대비 PC가 얼마냐? 2.5%가 나왔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 쳤죠. 자, 예상치도 2.5였어요. 똑같이 그대로 예상치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전체 헤드라인 이 PC가 2.5로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죠. 여러분, 지금 연준이 정확하게 원하고 기대하는 게 2%대의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PC 지수는 2.5%. 아주 아름다운 숫자. 거의 뭐 연준이 원하는 숫자로 내려왔다고 보면 됩니다. 뭐 정말 원한다면 요거보다 조금 더 아래로 2.3, 뭐 2.2, 거의 2%대니까 뭐 이 정도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시면 core PC입니다. 자, 근원 이 PC 지수를 보게 되면요. month over month 보면 실제로 나온 게 이번에 0.
0.2%입니다. 이게 이제 서베이로 보게 되면요. 원래 그 예상치가 0.2였거든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근원 PC 이 year over year 보십시오. 1년 전 대비 2.6%입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별표 쳤죠. 자, 예상치가 2.7이었거든요. 근데 2.6입니다. 더 좋게 나왔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주식시장에도요. 괜찮은 흐름 나왔고요. 시장이 요 데이터를 보면서 야, 이거 지금 그 근원도 2.6 그리고 헤드라인도 2.5 이 정도면 이미 2%대의 개인 소비처럼 완전 진입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볼 때에 충분히 이제 2%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 시장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소위 경기 침체라고 하는 염려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PC 지수를 보면서요. 생각보다 인플레도 잘 잡히고 금리에 대한 것도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초록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편에요. 초록색으로 하나 보면은 personal income increase입니다. 개인 소비가 얼마나 늘어났냐라는 건데 0.3%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예상치가 0.2%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뛰어넘은 거죠. 그 개인 소비, 개인의 인컴도요. 이렇게 소득 자체도 0.3% 늘었으니까 지금 이 전달 대비 0.2%씩 올랐으니까 인컴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더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느끼는 인플레는 덜 하겠죠. 그 지금 현재 전체적 분위기가요. 아주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지표는 연준이 확실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9월 달에 거의 확증을 시켜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거 어제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죠. 자, 지금 이 지표가 미국 주식에 어제도 반등을 하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큰 역할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요.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되어진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보니까 몇 프로가 나왔냐? 원래 지난번에 발표됐을 때에 2.8%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거, 리바이즈 된 거 보니까 더 올라갔어요. 3%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막대그래프 보시면요. 미국 경제가 3%가 성장했다. 지난 1분기에 1.4였거든요. 한번 보시면 지난 23년도 3분기에서요. 23년도 3분기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이 하살표를 그려놨지 않았습니까?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최고조를 찍고 4.9%, 그리고 나서 23년도 작년 4분기에 3.4% 괜찮았죠. 이 정도도. 그런데 이번 올해 1분기 뚜껑을 열었더니 1.4%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막 돌았냐면, 야, 드디어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불안한 가운데 아직까지 뭐 데이터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AI 붐을 일으키면서.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이제 미국의 데이터가 노동시장 데이터 실업률이 쭉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되면 2분기 성장률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면서 결국은 시장이 막 꼬꾸라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온 거 보면요. 꼬꾸로 다시 올랐는데 더 올라버렸어요. 3%까지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떻게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1.4에서 3% 거꾸로 올라온다? 이건요, 경기 침체 증상이 아니에요.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 마이너스는요, 이미 재작년에죠. 금리 올릴 때 그때 먼저 처음 지나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22년도 1분기, 22년도 2분기죠. 이때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연속으로 났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경기 침체를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지금 미국 경제가 3% 성장했다고 하는 건요.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보다 좋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죽을 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보다 좋고요. 웬만한 그냥 나라보다 좋아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런 대한민국보다 더 잘 나온다? 이거 지금 미국이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5% 조금 아래로 나왔잖아요. 4%도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 데이터를 4%면 사실 그거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면요. 미국이 오히려 중국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요, 인구가 저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4% 성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미국은 3%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압도적이죠. 그 지금 미국이 여러분 실업률 좀 올라가고 이런다 하더라도요. 4%대면 완전 고용이에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지금 그 우리가 경기 침체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온다 하더라도요. 미미하게 와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뭐 경기 침체를 얘기하면서 자꾸 이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데 지금 뭐 그렇게 공포 분위기 휘둘릴 그게 아니에요. 근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은 돈이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하죠. 아니야, 아니야. 원래 전통적으로 안 그랬어. 자꾸 그런 반응을 하거든요. 원래 이쯤 되면 무조건 와야 돼, 와야 돼. 경기 침체 반드시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 이런 분위기면 탐리랄지 현재 지금 월가의 그 전문가들 중에 굉장히 볼리시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경기 침체가 아직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요. 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실업률이 더 망가지고요. 정말 많이 망가져야 돼요. 5% 넘어가고 더 망가지고 지금 좀 5% 이상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6%까지도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GDP 성장률이 낮게 나와야 돼요. 아주 떨어져야 되거든요. 막 0.0%대 나오고 마이너스로 넘어갈까 말까 해야지 나오는 건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지금 경기 침체라고 논합니까?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일 가격 소식인데요. 오늘 오일 가격이 이 소식 덕분에 뚝 떨어졌습니다. 자, 뭐 제가 계속 예상해 드리지만 오일 가격은 결국 $70 아래로 내려갈 거다. $60대. 더 잘 나온다면 $50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오일 가격이 왜 떨어졌냐? 오펙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대로 원래 10월부터는요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리비안에서 터진 사태 그리고 일부 그 오펙 멤버들이요 현재 과하게 공급되고 있는 이 과잉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펙이 10월부터 이 생산량을 안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거든요. 특히나 핑크빛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오펙이 10월부터 생산량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회의감을 줬던 게 뭐냐면 현재 그 오일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핑크빛으로 하나 보면은 slow down in demand growth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특히 중국에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왜 그럴까요? 중국 첫째는요.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죠. 중국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꽤 오랫동안 아마 잃어버린 10년, 이런 20년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막 경제가 발전해서 막 이 공장이 팽팽 돌아가야 기름 소비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자, 두 번째, 중국은 이미 이 전기차로 전환을 선언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국가별로 봤을 때도요, 가장 전기차 침투율이 높습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차 팔리는 게 30% 가까이 된다? 이 정도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에서는 전기차로 인해서 기름값 자체가요, 이거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이 이 거대 중국, 15억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중국이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기름을요, 이제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도 침체여서 현재 기름 소비를 안 해. 여기에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근원적으로 이제는 기름을 소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어찌됐건 뭐 숫자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단 경기가 하강 국면이거든요. 금리가 높게 유지된 상태에서 당분간은 경기가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죠. 공장들이 안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만 하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죠. 자, 이렇게 수요가 둔화되니까 오펙이 정말 기름을 생산을 안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근데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오펙이 이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생산하기로 했던 거, 그러니까 증산하기로 했던 거 계속 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하지 않냐라는 거죠. 결국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경제는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좀 먼 얘기지만 뭐 내년부터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오펙은 그런 가능성, 특히 사우디는 미국이 금리를 내려줬을 때는 결국 경기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에 결국 우리가 증산을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곧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이들은 뭐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하지만 오펙은요 항상 이 기름을
자금을 가지고 무기화 삼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오일을 이렇게 오펙이 전체적으로 증산하는 건요, 뭐 정말 세계를 위해서 증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가 경기가 하강 국면이고 사우디도 돈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요. 이 오펙 국가들도.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지금 생산하는 걸 더 줄이기에는요, 벅차죠. 더 줄이기에는 이들이 줄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나라들도 어떻게든 빨리 많이 생산해서 가격이 내려가도록 많이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찌됐건 기존의 화석 연료는 점점 더 이제 쓰임새가 사라지고 있는 판국에 있는 거 더 지금 가격이라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희소식은요, 기름값이 계속 내려간다는 게 좋은 소식이죠.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 주식을 기관들이 쓸어 담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번에 3분기 데이터를 좀 보니까 지금 3분기 UBS가요, 테슬라 주식을 위해 핑크빛을 하나 보세요. 무려 547만 주를 쓸어 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뭐 UBS는 항상 테슬라에 대해 좋게 보고를 했고요. UBS의 보고서를 보면은 테슬라 에너지 성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547만 주 쓸어 담았고, 블랙락 보겠습니다. 블랙락도요, 이 170만 주를 더 쓸어 담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에 항상 또 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이 기업들, 기관들이 된 거고요. 자, 여기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JP 모건입니다. 자, JP 모건 563만 주 쓸어 담았습니다. 자, JP 모건도 563만 주를 쓸어 담았는데, 자, 이건 놀랍죠. 원래 뭐 JP 모건 자체가 CEO가 머스크와 옛날 한번 싸우고 나서는 생각보다 많은 어떤 주식들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JP모건도 추가적으로 563만 주를 쓸어 담았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자, 굉장하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요, 지난 2분기하고 3분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8월 8일 날 이 로보택시 발표가 있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기관들이 쓸어 담은 그 규모를 좀 보면요, 뱅가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뱅가드는 블랙락과 더불어서 소위 기관 투자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최대의 투자 이 은행들이죠. 그러니까 뱅가드도 보시면요, 이 변화 자체가 400만 주 이상을 쓸어 담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블랙락도 보세요. 그때도 172만 주, 이번에 이제 172만 주, 170만 주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스테이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보십시오. 214만 주 쓰러 담았고요. 그리고 지오드 캐피털 매니지먼트도 보면은 143만 주 쓰러 담았고요. 그리고 캐피털 리서치가 975만 주를 더 추가적으로 쓰러 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요, 수많은 기관들이 테슬라를 많이 쓰러 담았는데, 자, 이 배경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배경은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는 테슬라 주가가 빠질 때마다 기관들이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개미들이 막 내던질 때에 이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즉 200달러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200달러 아래, 최근에 계속 제가 2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싸다라고 얘기했는데, 200달러대 아래로 떨어지니까 기관들이 막 쓸어 담죠. 왜냐? 지금 여러분, 이때 쓸어 담아야 되는 게 8월 8일 날 예정돼 있었고, 또 이제 10월 달로 연기됐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 행사 이벤트의 기대감도 있지만 그 전에 2분기 딜리버리가 좋았죠. 2분기 딜리버리를 보면서 일단 이 테슬라가 바닥을 찍었다. 즉 바닥을 찍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 기관들이 이렇게 쓸어 담았냐? 지금 이제 이 테슬라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제 이 로보택시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에너지 파트가 2배로 뛴 거예요. 에너지가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 데이터 보니까 이게 지금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수요 자체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진율 20% 이상 가져가고 전체 매출에도 2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드디어 눈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기관들이 깨어난 거예요. 거인들이 깨어난 겁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들은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이 에너지 쪽이 폭발할 때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 시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3분기 때 에너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에너지 실적이 나오게 되면 또 똑같이 성장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분기 대비. 자, 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테슬라 주가가 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개인들이 팔아서 뭔가 또 실망 매물이다 이래서 막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들이 이렇게 다 쓸어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달러대로 내려온다? 너무 땡큐인 거죠, 기관들은. 근데 개미들은 일단 공포 분위기에 시장 매크로 상황에 무서우면 팔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멘탈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들은요, 아무리 이렇게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파도에 휩쓸려 쓰러져 가버립니다. 손을 잡고 있었는데 파도에 휩쓸려 손을 놔버리고 그냥 물에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오르면 들어와서 또 고점에 샀니 뭐 또 사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 기업에 주식에 투자할 때는요, 긴 안목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성장하는 걸 보면 여러분, 엔비디아도 이 충분히 찬스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뭐 저도 계속 추천을 했고요. 근데 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100달러, 200달러 아래쪽에 있고 200달러 초반 너무 좋은 찬스인 거죠. 이럴 때가 지금 좋은 때입니다. 결국 3분기에 이제 실적이 또 올라가고 그리고 3분기에 이벤트 나오고 하면요, 이게 굉장히 좋은 흐름 탈 수가 있는 거죠. 뭐 300달러 돌파하는 것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시간 문제고요. 그러니까 사실 300달러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10배가 더 가능합니다. 자율주행 덕분에.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본다면요, 굉장히 지금 이 기관들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은 한번 투자할 때 짧게 보고 투자하지 않아요. 길게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통 한 기업에 투자할 때는요, 한 10년을 두고 봐야 돼요. 아무리 짧아도 5년 뭐 이렇게 보면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좀 느려질 때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이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경기가 약해지니까 자동차 판매가 둔해지죠.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금리도 내려가고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느려졌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히 또 중요한 자율주행 소식인데요. 자, 지금 이 호마즈 캐딜락이 또 이번에 그 LA 시내를 주파한, LA 시내를 돌파한 자율주행 또 소식을 올려놨거든요. 자,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테슬라 FSD 12.5.13 버전입니다. 자, 이 버전을 작동시키고, 자, 아래쪽에 지도도 나오지만 무려 1시간 40분 동안의 그 LA의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Nightmare Traffic이라고 하거든요. 자, 어마어마한 이 LA 트래픽이 있는데 아래쪽에 지도 한번 보시면요, 맨 아래쪽에 토렌스 지역입니다. 여러분 LA를 뭐 이렇게 지도를 펼쳐보거나 LA 와보신 분들, 혹시 오지 않은 분들도요, 저 아래쪽에 보면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토렌스라는 지역, 바닷가 쪽이거든요. 이 호마즈 캐딜락이 이 바닷가 쪽에 드라이빙 하는 걸 가끔씩 올려놓고 있죠. 저 어찌됐건 토렌스 저 아래쪽, 사우스 쪽입니다. 저 아래쪽에서 자, 지금 저 긴 일자 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파스데나까지 오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 트래픽이 있으면요, 1시간 40분씩 걸립니다. 뭐 이 퇴근길이나 뭐 걸려버리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길을 이번에 했는데, 이 자율주행을 가지고 했는데 완벽하게 핸즈프리였다고 합니다. 손을 한 번도 댄 적이 없대요. 완벽하게 했고, 왜 제로 인터벤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개입한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 LA의 도심의 어떤 그 교통에 대해서 LA에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에이, LA가 뭔 교통 지옥이겠어. 뭐 미국 땅덩어리 넓은데 뭔 교통 지옥이 있겠냐라고 하겠죠. 사실 대한민국 서울이 교통 지옥이면 가장 지옥이잖아요. 뭐 이 퇴근길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막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는 게 훨씬 나은데, 지하철도 뭐 거의 지옥철이라고 할 정도로 가득 차서 가지 않습니까? 퇴근길에는요. 근데 어찌고 도로도 보게 되면요, 사실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밀려 나와서 도로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복잡한 도로가요, 여러분 서울에만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LA도요, 정말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그 트래픽이 심합니다. 왜 오른쪽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오른쪽 사진에 제가 몇 개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퇴근길이나 출퇴근길에 막혀요. 정말 많이 막힙니다, 도로가요. 공항 갈 때 아침 시간에 걸리거나 퇴근길에 이게 걸리게 되면요, 정말 많이 막힙니다, 차가. 특히 사고라도 한번 나기라도 하면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도로를 그냥 막아버리거든요. 앞에 경찰차가 삥삥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를 막아버리다 보니까, 이건 뭐 우회 도로 하는 것도 한국처럼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않습니까? 한번 뭐 걸렸다 그러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막혀버리거든요. 자, 그리고 아래쪽도 보세요, 여러분. 전형적인 그 LA 거리의 모습이죠. 헐리우드와 LA의 거리 보면은 이런 팜트리가 있어가지고, 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차량이요, 이 퇴근길이나 이 그냥 퇴근길이 아니어도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점심시간 때도요, LA 시내 통과할 때, 지금 이 홀마즈 캐딜락이 점심시간 예를 들면 통과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다운타운을 정면으로 지나가고 있죠. 로스앤젤레스라고 써있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다운타운이거든요. 다운타운 통과할 때는요, 점심시간에도 차가 막혀요. 뭐 항상 차가 막힙니다. 그만큼 복잡해요. 그리고 길이 빠져나가는 길들이 생각보다 정말 복잡해가지고 초행길에는 막 긴장 바짝 하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게 바로 LA 다운타운 이 트래픽입니다. 근데 FSD 자율주행을 켜고 갔더니요, 12.5점 1.3을 갔는데 한 번도 손을 안 대고 이걸 다 통과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토렌스에서 파스데라까지 그냥 이 가장 도심을 뚫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도 개입하지 않고 지나갔다? 아, 이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홀마즈 캐딜락이 If you commute regularly, 자, 만약에 매일매일 이 소위 말해서 출퇴근한다라면 LA 한인타운을 원래 그 LA 다운타운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빌딩도 많고요.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You need a Tesla with FSD라는 거죠. FSD가 장착된 테슬라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편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손 한 번 쓰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겠죠. 이 시간에 오히려 자율주행을 켜놓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강의도 들을 수 있고 또 책도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자율주행이 완벽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완벽해지면요, 이제 뭐 자율주행으로 편안하게 써도 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는 이 웨이모나 너무 느려요. 경쟁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트래픽 때요, 그런 회사들 차도는 쉽게 운행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별로 없을 때나 운전하는 것이지, 지금 이 테슬라 자율주행은요, 이 뭐 복잡할 때나 아닐 때나 상관없이 쓰는 거죠. 어마어마한 지금 시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이 로보택시로 적용되어지고 하게 되면요, 이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걸 기대하면서 계속 바이 앤 홀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테슬라 소식은요, 이 기간 네바다의 세미트럭 공장의 진행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기간 네바다거든요. 네바다 지역에 그 우리 배터리 공장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앞에 큰 부지에다가 지금 부지를 마련했고, 그거 우리가 올해 초에도 계속 살펴봤죠. 근데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트럭 공장을 짓는다라고 발표했었고, 자, 진행 상황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래쪽에 이제 빔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기둥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둥들 이제 세운다는 것은 뼈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 뼈대가 완전히 다 이제 세워지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소위 파운데이션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파운데이션 끝나고 여기에 기둥 올려가지고 이제 이 바디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세미트럭이 이제는 현실화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테슬라가 그리고 머스크가 왜 세미트럭 공장을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 이게 세미트럭을 출시하려면요, 세미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준비가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배터리가 4680이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그 공장을 올해 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 완성해서 내년 말부터는 대량 생산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자, 내년 지금 이 말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세미트럭에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4680 배터리가 생산되어져야겠죠. 근데 이 세미트럭에 들어갈 4680을 바로 우리나라 LG 회사가 LG 에너지솔루션이 제공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이제 그 9월 달부터 그리고 10월 초에 늦어도 그때부터 대량 공급한다니까 사이버 트럭에 이제 충분히 들어가고 이 4680 배터리가 LG에서 공급되어지는 걸 차근차근 모아서 이제 팩으로 다 정리를 해두면요, 세미트럭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미트럭을 지금도 조금 좀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미트럭 공장이 여기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현실화가 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세미트럭의 수요는요, 유럽에도 수요가 많고요.
그래서 유럽의 최근에 독일 공장에 세미트럭이 이제 거기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전 세계의 세미트럭은 필요하죠. 테슬라의 이 세미트럭은요, 또 기술력 좋기로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4680 배터리가 잘 들어가기만 하면요, 이제 사실 세미트럭 그리고 사이버 트럭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픽업 트럭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사이버 트럭이고, 세미 트럭은 나오자마자 시장을 당연히 정복해 버리겠죠. 누구나가 전기 트럭을 원하는 거죠. 긴 트럭을요. 근데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FSD까지 들어온다? 이건 여러분 그냥 끝난 거죠. 왜냐하면 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계속 눈을 뜨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미 트럭을 대륙횡단할 때. 근데 고속도로 대륙횡단 정도는요, 사실은 트래픽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 FSD 정도면요, 뭐 이 도로 몇 시간씩 주행하는 건요,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트럭에 테슬라 FSD가 가미된다? 이건 말 그대로 게임 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본다면, 진척 사항들을 보면요, 아주 흥분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천천히 결국은 씨앗을 뿌리면서 결국 미래에 큰 주식 상승으로 갖고 올 그런 열매들이 맺힐 걸 생각하면요, 아주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흔들림 없이 지금의 뭐 매크로 상황이나 여러 상황들 때문에 변동이 심하지만 흔들림 없이 바이 앤 홀드 해 가신다면요, 아주 큰 수익으로 리턴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LA 종교스TV였습니다.